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11월 5일 불금입니다. 오늘 증시 분석과 투자 전략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오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미국 시장은 연일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밤사이 또 엔비디아와 퀄컴이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역시 미국 시장에서도 최근에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메타버스, 정말 핫한 움직임이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 시대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메타버스가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 오늘도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기존 주도주는 죽지 않는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제 실적 발표한 에코프로, 그쵸? 에코프로 BM 및 에코프로 계열사 나인 투어를 어제 했었는데요. 기관들 대상으로 결국에는 이 CEO, 즉 오너 겸 CEO가 발언한 것들, 앞으로의 추진력, 그리고 앞으로의 현실 가능성보다는 물론 현실 가능성도 되게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그런 큰 그림, 빅픽처를 상당히 시장에서 보여주면서 결국 또다시 오늘 신고가를 내는 것도 역시 시장의 특징주, 즉 기존의 주도주는 쉽게 죽지 않는다. 시장이 하락하지 않는 이상 주도주는 잠깐 실수는 있지만 주도주가 꺾이면 시장이 하락하는 것이지, 주도주가 결국 꺾이기 전에는 시장은 죽지 않는다. 동일한 말이지만 이 표현은 매우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저는 이 배경화면에 알파와 베타 이걸 적어놨는데, 좀 주식을 하신 분들이나 펀드를 가입하신 분들은 어떤 건지 아마 아실 겁니다. 결국 베타는 시장이고요. 그죠? 어떻게 보면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업은 제가 얘기하고 있는 항상 종목에 투자하자. 기업, 즉 알파를 투자하는 거, 즉 시장보다 초과 수익률을 올리는 게 우리는 알파의 투자라고 보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마감 시황을 보면 코스피는 결국 종가가 마이너스, 코스닥도 아쉽게 양전환 못하고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대금은 양시장 12조 11조로 여전히 부진함을 보여주었고요. 보시다시피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2배, 3배 많은 그런, 역시 상당히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최근에 제 채널에서 어떤 힌트를 종목을 보고 포트폴리오 짜신 분들은 그래도 시장 대비 좀 강하게 방어를 하거나 아웃퍼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형주를 많이 갖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가치주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 아닌 것들을 담고 계신 분들은 계속 시장의 지수 하락보다 더 힘든 아마 그런 현상을 계속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사상 최고가도 사실 나스닥 지수가 견인을 하고 있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메타버스 관련 호재로 급등을 했습니다. 퀄컴도 비슷한, 그죠? XR, VR 이런 쪽으로 호재가 신사업 쪽에서 나왔고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지수 약세지만 철저한 개별 종목 증세, 즉 알파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급은 나쁘지 않아요. 수급은 개인은 최근에 차익 실험 물량이 나왔다 들어왔다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또 오늘 거래소를 좀 일부 사줬고, 코스닥은 또 상당히 많이 사줬습니다. 개인은 털렸고요. 그쵸? 기관은 금융투자 물량이 또 선물과 현물 그 베이시스에서 나왔습니다. 수급은 최근에 보면은 손바뀜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강력한 손바뀜이 아니다 보니까 개별 종목에서 일어나고 있고, 대형주 즉 지수가 못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게 자이언트 스텝이고요. 이 자이언트 스텝 제가 어느 시점에 말씀드렸냐면, 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미 보신 분은 알겠지만 메타버스 초입 국면인가요? 그때 아마 이 5, 6만 원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급등했다가 가격 조정 받고 다시 전고점은 오늘 올라갔는데, 오늘 공시가 나왔죠. 그죠? 공시, 유무상 증자에 대한 공시였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브가 또, 그죠? 여기 하이브입니다. 하이브가 이 자이언트 스텝에 천억 가까이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뉴스로 흘러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그죠? 유상증자에 대한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 좀 감소하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시키면서 올랐습니다. 하이브 오늘 신고가입니다.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했고요. 하이브 단순히 네 오프닝주,
그죠? 이걸로 오르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이 메타버스 여기에 가장 강력한 플랫폼으로, 그쵸? 게임의 유메이드가 지금 유믹스로 인한 플랫폼 변화를 일으킨다면 엔터 업종과 미디어 업종, 그쵸? 아티스트를 지적재산권 IP를 기반으로 메타버스를 확장하는 플랫폼이 결국 하이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방탄소년단의 아티스트 개념으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기에는 밸류에이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양극재 대표주입니다. 오늘 신고가입니다. 그쵸? 완전히 점프업을 했고 2차전지 소재주들의 엔터, 미디어, 뭐 컨텐츠가 좀 주도주로 확산되면서 좀 가격 조정이 LNF 등, 그죠? 뭐 대주전자 재료 등 뭐 나왔어요. 같이 나왔다가 결국에는 급등한 거는 뭐죠? 실적,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방향, 이쪽이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일 급등 종목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는데 신사업, M&A, 그리고 뭔가가 새로운 것, 이런 것들을 추진한 거 짧게 말했지만 더 있었는데, 이런 것들 기존의 사업에서 뭔가 확장을 하는 이런 것들은 다 공시로 파악하거나 뉴스의 흐름으로 파악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개별 종목들은 사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시장을 매크로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상당히 깊게 들어가야 되고 아는 것이 많아야 그쪽에 대한 인사이트도 열리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종목들의 공통점은 최근에 중요한 공시, 그죠? 결국 에코프로 BM도 나인투어 통한 실적 발표를 통한 공시에서 주가가 다시 점프업을 했고, 자이언트 스텝도 마찬가지고 하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브는 최근에 업비트, 두나무와 또 주식, 그쵸? 서로 시비 발행하면서 교환을 하는 그런 공시를 냈죠. 자, 오늘의 뉴스 흐름 중에 또 중요한 체크 포인트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NFT, 메타버스와는 또 다른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결국 궁극적인 큰 그림에서는 같이 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최근에 가상화폐, 그죠?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대표적으로 될 텐데 이쪽에 대해서 가세, 그렇죠? 일부 당에서는 이거를 뭐 2023년을 또 연장시키겠다 뭐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가세가 거의 내년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다. 즉 이거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뭔가가 거기에 도장이 찍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어떤 나의 소유권 이런 것들이 가상자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하긴 했는데, 하이브와 업비트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어제 NFT 사업 진출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시장 확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 이미 시장은 여기에 돈에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뭉뚱그려서 규제 대상에 비트코인과 같이, 그죠? 가상화폐와 같이 가상자산으로 분류하지는 않겠다. 이 부분은 결국 규제를 아직 하지 않겠다는 걸로 사실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추후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지만 유럽이나, 그죠? 미국 쪽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맥락으로 지금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는 돈의 흐름은 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하이브 자이언트 스텝의 1000억 이상 베팅 제3자 유증 참여. 원래 자이언트 스텝이 공시낸 걸 보면은 일반 주주에 대한 무상증자도 하고 유상증자도 하는 걸로 나와 있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하이브가, 그죠? 이 회사가 지금 시총 1조로 올라갔어요. 제가 소개드렸을 때 한 4, 5천억 정도 했었는데 2배 가까이 지금 오른 상황에서 1000억이면 10%입니다. 지분 10%를 하이브가 투자하겠다. 얘네 VFX 기술 이런 것들, 이거를 즉 하이브의 아티스트의 어떤 지적재산권을 활용해서 이 기술과 같이 결국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메타버스 콘텐츠 관련 분야 투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결국 여기서도 핵심은 메타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네이버 웹툰이 하이브 BTS 오리지널 콘텐츠 내년 1월 공개. 웹툰 시장에 지적재산권 IP를 갖고 있는 건 하이브죠. 하이브가 네이버라는 플랫폼, 웹툰의 플랫폼을 통해서 또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대기업 삼성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뭐 삼성전자에 전혀, 그죠? 주가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지만 AR 글래스 하면 결국 메타입니다. 그죠? 페이스북이 지금 사면변경한 페이스북 메타가 오큘러스를 갖고 있잖아요. 지분 인수해서. 디즈렌즈라는 미국 그 약간의 스타트업 기업,
여기죠. 그래서 디지렌즈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뭐 자율주행 신기술, 증강현실, 가상현실, 그죠? 다양한 투자를 벌여왔는데 AR 기반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업체입니다. 결국에는 삼성은 저는 저런 것 같아요. OLED 쪽에 대해서 확장을 하면서 결국 하드웨어적으로 가져가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근데 지금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무형자산, 즉 하드웨어적보다는 소프트웨어가 결국 가치를 시장에서 더 받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삼성이 그리고 국내 수많은 좋은 어떤 기업들을 내비두고 미국의 기업에 투자한 거에 대해서 또 논란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 9 투어 어제 실적 발표했고요. 그죠? 당연히 실적 발표하면서 콩쿨 기간 대상을 했는데 놀라운 성장성과 내자 경쟁력을 확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가 21년이니까 앞으로 5년 뒤에 양극재 캐퍼가 48만 톤, 25년 원래 예상이 29만 톤이었는데 25년에서 26년 1년 만에 2배 가까운 캐퍼를 늘리겠다는 거고, 결국 에코프로 BM 제가 영상에서 한 두 달 전인가요? 한 달 전인가 소개했을 때 그때 33만 원이었잖아요. 오늘 50만 원이니까 50% 정도 올랐는데 올랐다 이런 거 절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영상을 이미 보신 분들은, 안 보신 분은 돌려서 에코프로그의 제 채널에서 검색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에 대한 증설, 캐퍼 투자 이런 것들이 나올 거다. 결국 그런 것들을 이 IR 후기에서 그림에서 IR에서 보여줬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LFP 테슬라향 그죠? 이거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밀도 NCMA, 뭐 NCA, 니켈이나 코발트, 마그네슘 이쪽 들어간 쪽이 결국에는 어떤 주행거리나 이런 부분에서 LFP보다 훨씬 좋지만 어떤 사고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높다 보니까 더 비싸고 원재료도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이런 부분을 원가를 낮춰가지고 에코프로 계열사에서 이런 양극재 가격 경쟁력이 있는 양극재 개발을 해서 LFP보다 단가가 그쵸 낮춰질 수는 없겠지만 거래도 상당히 낮추면서 경쟁력을 해가지고 중저가형, 즉 테슬라가 원하는 중국에서 원하는 중저가형 그런 쪽에 대해서도 꼭 LFP로 가지 않더라도 NCMA에 대한 양극재 이원화를 통해 가지고 이 시장을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 이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 부분이 결국에 오늘 에코프로 BM의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 자신 있는 그런 IR 후기가 이렇게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엔비디아 얘기 앞서 못 드렸는데 옴니버스 엔터프라이즈라고, 이게 소프트웨어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데 엔비디아는 사실 그래픽카드, 게임 뭐 이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이게 대표적인 게 결국 메타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그죠? 기술력 그리고 고화질 이런 거고, 그래서 디스플레이도 OLED가 필요하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옴니버스 엔터프라이즈의 소프트웨어 개념으로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밤사이 급등한 것도 결국 하드웨어적인 어떤 거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기업의 그런 무형자산의 개념도 얘가 가져갈 거다, 그런 걸로 시장을 해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GTC 2021에서 또 이 옴니버스 엔터프라이즈 기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고 하니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심텍도 최근에 추천했었습니다. 한 26,000원에 가격 조정 나왔을 때 반도체 종목들이 예산은 너무 싸다, 그죠? 말씀드렸었고, 근데 실적 발표 어제 했고 영업이익이 원래 시장 컨센이 400억이었는데 500억을 넘게 발표하면서 그쵸? 상당히 호실적으로 오늘 주가가 15%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오늘도 올랐지만 시가총액이 워낙 싸다 저는 생각하고요. 자회사들 뭐 신텍홀딩스, 이제 그 신텍 그래픽 이런 일본의 자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원래 적자였다가 여러 가지 자회사들의 그런 연결, 그런 이익 구조분이 영업이익률을 까먹고 당기순이익을 까먹었다가 회사가 완전히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정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판 업체 중에서 가장 저는 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올랐다고 해서 따라잡으라고 물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회사는 조정이 나오면 충분히 사도 먹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차전지 양극재 대장 에코프로비엠 절대로 죽지 않는다. 주두주. 이 2차전지 주두주가 만약에 꺾인다면요, 가격 조정이 진짜 세게 나온다면 저는 시장은 무너질 거라고 봐요. 근데 전기차 점유율 세계적으로 유럽이나 중국은 10%가 MS가 넘어가고 20% 넘어갔지만 미국은 5%도 시작 안 했다고 말씀드린 적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라인2에서 보여준 자신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중저가 전기차 시장 LFP와 경쟁할 것, 이런 자신감이 결국 또다시 주도주의
확실한 것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주분남의 픽앤뷰에서는 뷰라고 보기보다는 픽이죠. 종목들을 하나씩 원래 한 종목만 말씀드리는데 보통 이렇게 좀 컨셉을 11월부터 가려고 합니다. 자, 퀄컴 얘기인데요. 퀄컴도 급등했죠. VR 기기에 반도체가 탑재될 거고 앞으로 VR이나 AR 뭐 이런 쪽 하드웨어 쪽에 대해서 반도체가 그죠? 수요가 엄청날 겁니다. 지금 디램 업황이 안 좋다고 하지만 결국 이쪽에 탑재되는 거는 비메모리 이쪽이 크긴 할 텐데요. 결국에는 이런 VR AR 기기에 XR 플랫폼 50개 이상의 VR 기기에 탑재하고 있고 퀄컴 대표적으로 설계하는 반도체 회사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메모리 쪽 수요가 정말 늘어날 거고 단순 비메모리뿐만 아니라 메모리가 지금 상당히 가격 하락으로 그리고 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수급, 타이트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고 자꾸 그러는데 결국에는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언택트, 그죠?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지만 세상은 이미 바뀌었고 메타라는 핵심은 지금 메타인 것 같아요. 이 메타의 세계에서는 반도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반도체 시장이 저는 선반영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상반기까지 여전히 디램 쪽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비메모리 쪽은 워낙 좋을 거고 오늘 반도체 쪽에서 특히 비메모리 쪽이 후공정 쪽이 더 좋았던 거는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요. 제 끄적임, 앞으로 여기서 끄적임 제가 작성하는 게보다 글씨체가 좀 개판이라서 자, 알파, 베타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을 산다, 지수를 산다, 패시브고요. 기업을 산다, 종목을 산다, 액티브입니다. 대표적으로 코덱스 ETF 아니면 뭐 이 반대되는 인버스 ETF 이거 시장이죠. 패시브입니다. 그죠? 펀드에서 패시브고 ETF도 원래 이 패시브 위주로 나왔었는데 최근에 아시죠? 뭐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미디어 컨텐츠 ETF도 운용사들이 출시했고요. 2차 증시 ETF도 이미 출시했고 뭐 그리고 수소 관련 ETF 이런 것도 출시를 했습니다. 시장 초기 전부 패시브였는데 최근 흐름이 바뀌고 있죠. 그죠? 근데 당신의 투자 스타일이 어떻습니까? 개인 투자가 라면 자산가가 아니고 제 채널을 보시는 분이라면 결국 액티브가 그쵸 현재 장세가 더 활발하고 개인들이 이쪽에서 돈을 먹어야 되는데 나는 그냥 깨지기 싫어 그래서 삼성전자 사 이런 거는 투자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투자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평균이라는 삶을 사고 싶은가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투자한 거 아닌가요? 그러려면 리스크는 물론 더 액티브가 패시브보다 있는 건 사실이지만 리스크 테이킹을 해가면서 그거를 잘 관리, 매니지먼트 하기 위해서는 스터디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스터디 한다고 꼭 수익 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운과 타이밍도 당연히 맞아야 되지만 이 부분까지 갖추기 위해선 이게 기본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액티브예요? 패시브예요? 이 고민을 내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짜져 있는지 삼성전자, 현대차, 뭐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액티브보단 패시브죠 사실 그죠? 코스피 200 종목이 많다 이러면 패시브입니다 그죠?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단일 종목을 투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이.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지수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액티브 투자 정말 알짜배기 투자가 오늘도 아까 하락 종목이 정말 많았지만 상승 종목은 또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또 오늘 같은 장에 신고가를 내는 종목은 내고 있다는 거. 내 투자가 제대로 되기 위해선 이런 쪽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각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